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방중 목적을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제 제재 풀기와 북미 회담 준비였을 것으로 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상황을 브리핑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큰 양보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미팅에 중국에서는 중국의 키신저로 불리는 왕우닝 공산당 중앙서기가 배석했습니다. LA 시간으로 아침 11시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할 것인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란과 유럽은 미국을 빼고 협상을 유지할 태세지만 오일값은 불안정합니다. 이란 핵 개발은 처음에 미국이 이란의 원자로도 지어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 미국과의 핵 협상을 돌아보기에 좋은 예입니다. 여성의 권리 보장에 목소리를 보태왔던 뉴욕 검찰총장이 4명의 걸프렌드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가고 3시간 만에 사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공격했던 그는 가을에 치러질 선거의 유일한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불법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부모가 불법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디면 자녀와 떼어놓는 현행법을 현 행정부는 적용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국의 무역 조치로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찬 대접을 받았는데 디저트가 신발 그릇에 담겨 나와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30일 만에 7일과 8일 이틀 동안 하룻밤 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는데 북한과 중국의 국경도시 그러나 이제 당연히 중국 측이죠. 다롄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그 근처에 사실은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만든 그 항공기 이런 거 그 테스트하고 하는데 갔다가 아마 그쪽 지역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롄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일성이 아니라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지금 그 리커창은 일본에서 날이 새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잖아요. 리커창과 만났었던 곳이 다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신화 뉴스가 영어로도 그 보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화 뉴스에 아주 꽃이 피어 있는 곳에서 다정하게 환담하는 것과 같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는데 그 신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언론이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석이 굉장히 허황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그 매의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도 두 사람이 다 만나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뭔가를 언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하나 다른 것이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갈 때도 아주 슬로우 모션 형식의 천천히 달리는 열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 열차가 아주 방탄이 잘 돼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누가 갔는가를 주목을 해서 전합니다. 당연히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 갔고 류용호 외무상이죠.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서 그 뒤에 아주 통렬하게 그 비난을 했었던 또 최선희 외무성 그 부상, 이 최선희 씨가 아버지 때부터 이 김정일 일가와 가깝고 그리고 조셉 윤 그 국무부에서 그 대북 특사가 물러나기 전에 앞에 채널로 뒤에 채널로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통이 다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철, 리수용 이런 노동당 부위원장들도 갔는데 저는 중국 측의 한 사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왕후닝 중국 그 공산당 중앙서기 정치 이론가죠. 뒤에서 장쩌민 때부터 후진타오 시진핑
전부 이 그 세 사람의 주석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후진타오가 물러나면서도 시진핑에게 이 사람은 키페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왕후닝을 한국에서는 뭐 중국의 키신저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의 그 아이오와에서 그 대학 공부를 했고 버클리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미국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의 시스템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잘 알면서도 왕후닝이 뭐 미국에서 교편을 조금 잡기도 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조금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전면으로 나가면서 많은 그 한국의 그 중국 전문가들이 그 사람은 민주주의를 할 사람이지 독재를 할 사람이 아니야 했었을 때 그 독재의 구축을 다 마련한 사람이 왕후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의 미팅에 왕후닝이 참여를 했었다는 것 좀 중요해 보이고요. 미국의 여러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데 우선 그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여러 가지로 그 담보하고 싶었다는 것. 이제 그 미국과의 평화회담이라기보다 북미회담이 잘 돼야지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뭐 잘 되지 않을 때 잘 되기 위해서도 중국이 필요하고 안 됐을 때도 중국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으로서는 지금 역할이 뭐 제대로 분담돼 있지 않으니까 조금 관계 개선을 김정은 위원장과 한 것 같긴 하지만 점점 자신의 자리 다지기를 위해서도 만난 그 미팅이다. 산보도 하고 점심도 먹었어요. 도보다리에서의 그 미팅과 그 산보가 생각나더군요. 굉장히 그 다정한 분위기였고 몇 장의 사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리커창은 도쿄에서 문재인, 아베 신조와 함께 만나는데 왜 이번에 그 정례적으로 있었던 그 미팅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지 않느냐. 그것은 이 미팅이 일본과 한국에 그 포커스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냥 껴주기 한 것이다. 한국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그 사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군요. 이게 더 중요한 스케줄로 중국에서는 그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분석가들은 왜 30일 만에 김정은이 다시 중국에 갔는가. 경제 제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경제 원조를 강조했었다는 것. 아주 온화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평창올림픽에 그 참여를 한 우리 북한 측에서 참 그 고속열차 부럽다고 하는데 저희는 백두산에 모시고 싶어도 그 길이 도로가 너무 사정이 나빠서 민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간접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지금 그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한국이 해줄 것이다. 이런 그 메시지도 전달을 했을 것이다. 이것도 또 역시 그 온유한 표현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했다면 했겠죠.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은 유난히 긍정적인 말을 했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표현입니다. 왜 40일이라고 했죠? 30일 아닌가요? 아무튼 30일이던 40일이던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중대한 시기에 이런 그 표현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주 뭐 활짝활짝 뭐 꽃피듯이 그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룻밤 이제 거기서 잤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전략적으로 소통도 강화하기 위해서 왔다는 건데 중국의 분석가들은요. 이 다정함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중국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인데 이게 뭐 꼭 김정은 위원장 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굴종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과거에 조공을 바치면서 절대 그 조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때가 있던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더 뻣뻣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뭐 보상금 받고 일제시대에 그러한 것에 합의 안 해줬잖아요. 안 해주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금 뭐 한국이 받은 것보다 100배도 더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김정은도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은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종속적인 국가, 신화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 왔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직접 북한이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위치가 더해진 거죠. 이런 것은 베이징에 있는 그 렌민 대학교의
시인홍 교수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중국으로서는 우리 북한과 오랜 그 동맹국 아니냐, 그 역할을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아침 5시 30분,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이니까요.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하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전화통화한 지는 몇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10분입니다. 아침. 아무런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워싱턴 포스트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일본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일본이 또 그 정보력이 강하니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항상 지금 70세가 넘었잖아요. 그 여성 앵커 아주 그 진달래빛 그 우쩌고리 입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리춘희 씨가 다시 그 시진핑 그 중국 주석과 만났다 하는 내용을 빨리 그 보도를 했고요. 지금 북한의 웹사이트에 보면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기사로도 그 비디오 테이프로도 안 올라왔는데 생방송은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베이징에 있는 중국 그 정책 분석가인 얀 메이시 씨는 그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루어진 일들 또 미국과도 계속 접촉을 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지금 북한에 미국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죠. 계속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한 상황들을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브리핑을 해줬을 거랍니다. 이런 것은 마찬가지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을 하든지 동맹국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겠죠. 물론 그 김정은 위원장도 따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 정책 분석가는 김정은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시진핑 그 주석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중국이 아직도 이 이슈에 있어서 센터에 있지 못하다. 그래서 북한의 브리핑을 받아야지만 되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요. 비핵화에 관한 진정한 대화를 그 나눴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핵 정책 전문가인 좌오텅 씨가 이 카네기 칭화 센터 베이징에 있는 그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maybe라고 표현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지금 그 핵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양보를 그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양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내용을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브리핑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개발에 이제 대단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지금 강화하고 싶고 하고, 한국은 계속 그 북한이, 그 비핵화 그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기꺼이. 이렇게 미국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서로 만나서 뭔가를 합의할 수가 있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그 진정성,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에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경제 개발로 가려는 이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렇게 경제 개발을 해서 이제 30살밖에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그 아이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미국과 절호의 기회니까 이번에 뭔가를 하겠다 할 때 북한으로서도 대단한 양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일일이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만저만 정치적으로 곤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돌파해 보려고 하면은 뭔가 주변의 존 볼튼이라던가 아니면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조언 같은 것도 무시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단한 양보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중국 정책 전문가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고요. 한국은 이미 국제 제재를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발을 맞춰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했는데 중국은 언제든지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은 알아서 민간끼리 하잖아요. 그런 그 과정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워싱턴과 서울이 곧 경제 제재를 완전히 그 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케이스에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또 이제 북미 회담을 앞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시간을 같이 오래 지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팁도 많이 들었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도보다리에서 그 입술 입모양을 분석을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말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들었더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더라 하는 것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 경제와 함께 그런 목적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지기 하기 위한 거다 하면서 적대 정책과 안보 위협을 걷어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도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고 비핵화한다. 이런 메시지를 역시 그 중국에 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예정대로 했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듣게 되는 게 이번 그 미국과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일 테고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방송도 당연히 이제 그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그리고 북미 회담 준비 이 정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팅 전에 중국과 북한의 리더들이 만난 그 목적 이렇게 미국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래된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인데 이란이 핵 개발을 처음에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란이 핵 개발한다고 이란에서 시위도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이란 그 혁명 이후에는. 그런데 처음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은 미국이 다 도와줬거든요. 테란 대학교에 뭐도 해주고 그러다가 그 미국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다가 뭐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제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수십 년을 쭉 보면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과 비슷하네. 이것은 김정은, 김여정 그 오누이와 지금 그 이란의 뭐 대통령 또 외무상과 비슷하네. 또 미국과 다 연관돼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을 어떠한 형태로 봐야지 되느냐도 중요하고 이란의 핵협정을 파기한다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처럼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약 1시간 40분 뒤군요. 1시간 40분 뒤에 발표할 내용 같은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과연 지금 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제가 그 이란의 핵이 어떻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무엇이 만들어질 때도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이제 잘 쓰다가 고쳐야지 될 때도 있고 버려야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될 때도 있고 지금은 안 쓰지만 나중에 쓰기 위해서요. 제가 며칠째 옷장 정리하고 있거든요. 봄맞이 옷장 때 대청소를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저는 버리지 못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원래 만약에 뭔가를 마련한다 할 때 나랑 끝까지 갈 것인가 다 헤어질 때까지 아닌가 이것을 포커스로 두고 있는데 지금 이란 핵협상이요. 버려야지 될 때인가 지켜야지 될 때인가 고쳐야지 될 때인가 이게 국가마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미국과 이제
유엔 그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뭐 전쟁을 치른 나라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고 한 거잖아요. 영국, 프랑스, 또 그 중국, 러시아, 미국, 독일과 이란이 한 건데 프랑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에 와서 미국은 미국이 만든 다국적주의를 지키고 재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갖고 싶지 않은 거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란 그 경제 제재하기 전에 뭐 지역적으로 미국과는 다르니까 무역 같은 것을 교역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란이 골치 아파지면 또 그 중동 그쪽이 미국과는 또 다르니까는요. 바다 건너와 바다 안 건너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요. 지금 북한 핵 협상을 하는데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조금씩 원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요. 이란의 핵은 제일 처음에 미국이 만들어줬습니다.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나이보다도 4살 많아요. 5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Atoms for Peace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평화의 원자다 해서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그 여러 나라의 학교, 병원, 연구기관에 이런 것을 이제 심어준다 해서 5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란의 핵 원자로를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해줬고요. 그때 그 5메가와트짜리였습니다. 지금도 그 기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1967년도에 테헤란 대학교에 이제 원자로를 위한 그 연료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연구 시설, 무슨 시설, 무기 수준의 농축 우라늄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이란에서도 또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지 되니까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죠. 미국에서는 이란만 해준 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 당시에 이란의 왕이 우리 맨 라스트 네임만 부르는 그 팔라비였었잖아요. 레자 샤 팔라비였었잖아요. 이 팔라비는 군부 독재로 이란을 통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부 독재든 뭐든 그 미국의 이득에만 되면 된다 해서 사실은 지원을 했었던 거죠. 팔라비가 이제 그 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MIT 대학에 이란 학생들을 많이 유학시켜서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핵기술이 발달된 게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학생들을 유학시켜서 과학, 수학 잘하게 한다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MIT를 졸업한 이란 대학생들이 이란으로 돌아가서 핵 프로그램에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1970년대가 되니까 이거 뭐 군사 프로그램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평화롭게 이제 핵시설을 핵 테크놀로지를 줘서 뭔가를 쓰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수한 거 아니야? 70년대부터 그렇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외교관이 핵 프로그램 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란이 그때부터 우리도 같은 권리가 있다. 왜 우리는만 2등 취급하고 너네는 핵을 개발하면서 이게 탈라비의 그 얘기였습니다.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이란이 2등 국가로 취급받는 거 싫다. 그러면 우리 미국 회사와 거래 안 해도 좋아. 그리고는 이제 서독 프랑스에서 관련 시설을 산 거죠. 그리고는 계속 이제 테헤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구를 시키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팔라비가 전복되고 나서 이란 혁명,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아야톨라 그 호메이니잖아요. 호메이니 때는 그야말로 관제 시위죠. 금요일마다 수천 명이 같은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핵 개발 같은 것을 했었던 테헤란 대학교에 수천 명이 와서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다 시커멓게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빨간 띠를 두르고 미국에게 죽음을 하면서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진 겁니다. 그 당시에 이란에서의 혁명 이후에 이란에서의 핵은 서구 부패의 상징인 거예요. 미국의 도움을 받은. 혁명 전에 핵은 이란의 현대화였던 거고요. 지도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원자력 발전소에 밀 같은 걸 쏴야 된다. 그때는 이제 가동이 중단됐었죠. 그렇게 80년까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전쟁을 치렀고 사담이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핵시설 같은 것을 많이 그 폭격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88년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란의 전기가 부족했어요. 이 핵이라는 것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수원 날 정전되고 하니까 이란의 리더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핵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한 게 90년대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경고하고 위험하고 같이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그러다가 미국의 9.11 사태가 터지고 조지 부시와 이란의 그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 2003년 이럴 때 이란도 이 핵을 어떻게 해보냐 하다가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란의 핵시설 팔기도 하고 한 것도 있으니까 2003년도부터 계속 협상을 좀 해보다가 2003년도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은 중단했다가 2006년도에 다시 시작했다가 유럽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좀 동결을 해보자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노 했습니다. 이란이 다시 수많은 그 원심 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호메니니 아래에서 부패한 서구의 그 산물이었던 핵이, 다시 이제 막 일어나면서 2005년도에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대중영합 리더였고, 뭐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으면서 홀로코스트가 있었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 사람이 핵 프로그램의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본격적인 권리를 팔라비처럼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70년대로. 그리고는 2009년도에 재선이 됩니다. 그 재선은 됐지만 선거 막 의심하고 사람들이 시위하니까 뭐 체포하고 고문하고 살해해서 이제 좀 잠잠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을 하려다가 했어요. 시도는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하산 로하니, 지금의 대통령이죠. 비교적 온건한 세계와 이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김정은도 지금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팔라비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미국의 군사 정권이었는데도 미국의 입장,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으로 뭐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었고요.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이 하산 로하니는 김정은처럼 스코틀랜드 디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세계와 관계를 개선해 본자 하니까 이게 성직자들도 또 이란 외교관들도 계속 미국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이게 이제 다시 협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의 국제 평화를 위한 카네기 인다우먼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윌리엄 번스 씨가 지금 미국 측에서 이 협상을 주도했었던 사람이죠. 아주 협상하기 좋은 시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란의 새로운 외무장관도 자바드 자리프도 이 사람도 캘리포니아에서도 공부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국제관계 공부했고 덴버에서도 공부했고 뉴욕에서도 콜로라도에서도 공부했는데 아무튼 PhD 디그리가 있는데 법대 디그리가 있는데 국제법과 정책에서의 자기 방어 이런 논문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란의 온건한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대학을 졸업했고 외무장관은 또 미국에서 공부했고 하니까 좀 국제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 처음에는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다가 서로 주고받기 하다가 이제 베리파이 하겠다. 대신에 제한적으로 이란의 이 새로운 외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라늄을 조금은 우리가 갖고 있도록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과학을 포기할 수가 있는가? 국가가 어떻게 다 배워서 쌓아놓은 테크놀로지를 이란이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도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허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간도 뭐 몇 년까지로 정해놓고 그래서 협상이 딜이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300kg 저농축 우라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고농축은 뭐 한 10만 kg 정도 된대요.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90%가 더 필요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기도 제한했고 그리고 만들려면 뭐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뭐 인스펙션하고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호메이니 이후에 경제 제재를 했었던 것을 풀어준 거죠. 이란에 캐슈를 가져다 줬다. 오바마 정부가 모르고 하는 소리이거나 거짓 뉴스입니다. 호메이니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경제 제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란도 다른 나라에서 기술이 없으니까 항공기 같은 걸 샀어야 됐잖아요. 미국에서 사려고 돈 다 지불했는데 항공기도 안 주고 돈도 안 줬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비즈니스 딜 같은 것도 못하게 했고 해외 자산 같은 것도 다 동결했어요. 그 동결한 것을 풀어주고 이제 이 핵협상 더 이상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협상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IAEA가 이란이 핵 협상한 것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지금 이겁니다. 거기에 탄도미사일 테스트와 발사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한도 그 제한해놨고 원심 분리기 테스트도 가능하게 해놨고 그렇다면은 이거 안 된다. 더 강하게 나가야지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북한에도 보여주는 거다.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 현재 그 이란의 지도자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숨통도 조금 막아놓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없이 지금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 깨버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이제 한 1시간 20분쯤 뒤에 어떤 형태로 이란 핵협상을 못마땅해 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것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3년 만에 타결된 핵협상이 3년 만에 지금 끝내게 되고 그러면 뭐 이란은 핵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5일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유럽과 계속 그 핵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미국 빠진 그 이란과의 핵 협상은 정말 못 빠진 몹니다. 그래서 별로이고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핵 활동을 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도 개발하겠다. 우리 돈도 많은데 그럼 중동이 또 핵 개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는 중재하려고 하겠지만 이스라엘과 그 중동이 굉장히 또 싸우기 시작할 때고 뭐 어떻게 될지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수위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한국과도 비슷하고 북한과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란 핵딜과 북한 핵딜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다르긴 다르죠. 자신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란은 당했지만 우리는 안 당해. 리비아는 당해도 우리는 안 당한다니까. 글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히 미국도 협상을 어겼을 때 어떤 것까지 조건에 넣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 안 하겠어요.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가 이란, 북한 핵 협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오일 마켓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유럽 자신과 같은 뭐 외무장관에게는 전부 그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닌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는 노티스 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그 가장 그 중요하게 보도되는 내용은 잡지 뉴요커가 지난번에 누구의 미투에 관한 것이었었죠. 대단히 보도를 했었었는데요. 잊었어요. 또 그 뉴요커의 보도입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에릭 슈나이더만이라는 뉴욕 검찰총장이고 민주당이 아무래도 미투 무브먼트에 대해서 공화당보다 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이기 때문에 예민한데 이 사람이 또 실제로 미투가 시작된 허비 와인스틴이라는 헐리우드의 그 프로듀서 관련 그 수사까지도 하고 있는 뉴욕주의 검찰총장인데 늘 여성의 권리를 주장을 해왔어요. 본인이 적어도 4명의 걸프렌드에게 폭행을 한 가해자로서 뉴요커가 보도를 하고 3시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뉴욕의 그 주지사가 앤드류 코모 민주당이잖아요.
또 민주당 상원의원도 전화를 걸어서 사임해라 했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업무가 방해받을 것 같다 하면서 사임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뭐 침대에서 목을 조르고 뺨을 너무 세게 때리고 어떤 때는 술 먹고 걸프렌드 집에 가서 너무 그 뺨을 심하게 때려서 사진을 찍어뒀다 뭐 이런 것 그리고 나와 헤어지면은 내 곁을 떠나면 자살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위협도 했다고 하고요. 또 그 4명의 걸프렌드 가운데 한 명은 굉장히 그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민주당이다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평소에 굉장히 공격했었던 사람이다. 또 하나는 11월 달에 민주당에서는 현역이기 때문에 재선 나가고요. 다른 후보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사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계속 그 미투는 빌 커스비가 이 성폭행했다는 것으로 케네디 센터 뭐 공로상 받은 것도 취소됐고 마크 트웨인 상 받은 것도 취소됐고 또 뭐 영화 아카데미 학회에서도 쫓겨났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문제는 조금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성이긴 합니다만은 부모와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는 언론들이 많아서요. 부모와 자녀를 떼놓을 수 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드리머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자녀를 데리고 미국 땅을 밟으면 가족이 헤어질 거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경고입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제 그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이들만 들여보내면 부모를 기소하고 그리고 아이는 미국 현행 법에 따라서 무조건 부모와 떨어진다. 이게 전에도 법이 있어도 그 행정부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이 만약에 그러나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린이는 난민국으로 보내져서 미국의 친인척에게 보내지거나 아니면 뭐 쉘터로 보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것 보니까 10월 달 이후에 가족과 그 헤어진 뭐 그런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법 집행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개인 그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화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신문 일면에 나오죠. 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사람이 또 그 모션이 크잖아요. 게다 대고 아주 그 과장도 많이 하고 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다는 식으로도 어필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하면 좋은데 스토미 데니엘스 이 케이스는 뭐 지난주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보니까 스토미 데니엘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뭐 통화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재밌게 그 쇼에서는 하고 있던데 그 정도로 더 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고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게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루돌프 줄리아니가 늘 그래왔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뭐 당연히 변호사가 또 그 여성에게도 입막음용으로 지불했었어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통령이 줄리아니가 션 해니티 쇼에 나오는 것을 지금 그 많은 다른 언론들이 리플레이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짜증나 한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해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 앤토니 그 스칼라무치라는 11일 만에 해고된 공보국장이 생각이 나고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언론이 까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은 됩니다. 이것도 당에 따라서 차이가 커서 엑시오스와 서베이몽키가 조사를 했더니 공화당에서는 87%가 너무 까칠하지 하고 민주당에서는 13%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당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 사이에 CBS에서 조사를 했더니 북한 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51%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요즘에 무역에 있어서는 그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원래 까칠했잖아요. 서로 아시아의 라이벌이고 뭐 영토 분쟁도 있고요. 하는데 중국은 일본은 중국의 파워를 조금 그 인정하는 듯 하면서 다 그 무역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본에서 금지했었던 그런 그 수입품을 다시 그 들여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쿄에서도 IAEA에 대해서도 IAEA가 아니고 그 중국이 하는 그 뱅크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하고 1대1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군사 핫라인 오픈한다고 하고 고위급 회담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켓을 다 그 대신해서 하는 거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벤자민 네탄야후 부부에게 대접을 받았는데 초콜릿 디저트를 신발에다가 이 네탄야후의 개인 셰프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뜻이 없었다 하고 외교적으로 대단히 결례다. 이스라엘조차에서도